뉴스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대 기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 동운 기사 이창운이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데 북한에서는 믿음이 없잖아요. 대화로 계속 대화로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해도 안 되고 신뢰라는 게 무너질 것 같아요. 마음에 맥히면 허락하고 마음에 안 맥히면 니네 가라. 아니 우리나라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뭐합니까? 그때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금 와서 일할 수 있게 했는데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거는 아니다 생각했을 때는 딱 끄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왜 거기를 질질 끌려가는 게 나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게 그냥 냉정하게 할 때는 냉정하게 해주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게 절대 생각을 안 해요. 자기네도 좋을 대로 허락하고 싫으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니 언제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자리 잡겠어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대는요, 개성공단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창훈 버스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2라운드 인터뷰 들으시고 청취자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1939님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분들이 거리로 나가 촛불 시위를 하다니요. 여야 모두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대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좋은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들어보죠.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트럭엔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영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 프로골프 박인비 선수에 대해서 세계 스포츠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브리티시 오픈 내일 드디어 개막하죠? 네, 내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브리티시 오픈이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 LPGA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데요. 한국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골프 팬들의 관심이 박인비 선수 한 명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 대기록 때문인데 지금 올 시즌에 박인비 선수 6승을 달성했는데 그중 3승이 메이저 대회였습니다. 4월에 나비스코 챔피언십, 6월에 웨그먼스 챔피언십, 또 US 오픈까지 지금 메이저 3연승을 달리면서 여자 골프에선 63년 만에 메이저 3연승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번 대회까지 우승하면은 한 시즌에 메이저 대회 4개를 모두 석권하게 됩니다. 이걸 캘린더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 시즌에 걸쳐서 4개 메이저 대회를 모두 휩쓰는 건 이 커리어 그랜드슬램 이 기록을 가진 선수들은 여자 골프에 6명이 있습니다. 근데 한 시즌에 이 4개를 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해버린 선수는 남녀 골프 사상 지금 없었기 때문에 박인비 선수가 이 최초의 기록에 이번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지금 88년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우승하면 또 역대 최연소 그랜드슬램도 달성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박인비 선수가 아무래도 경기가 열리는 장소가 좀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심한 점 이걸 변수로 꼽기도 했는데요. 관심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있지만 지금 아무래도 박인비 선수가 굉장히 야구의 류현진 선수랑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대담한 성격이기 때문에 한번 좋은 성적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내일 개막하면은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3라운드. 네. 우리나라에서는 월요일 아침에 이제 일요일 밤에 아마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야구 이 선수 임창용 선수인데 임창용 선수 참 꾸준한 것 같아요. AA, 트리플 A 계속해서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는 그런 준비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보죠? 네, 시카고 컵스에 입단해서 지난해 팔꿈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재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경기에 나가서 공을 던지고 있는데요. 마이너리그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인 싱글 A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트리플 A까지 올라가 있고요. 오늘은 트리플 A 경기에서 1이닝 1안타 1삼진 무실점 경기 또 역시 잘 던졌습니다. 지금 가장 반가운 소식은 구속인데요. 시속 153km까지 지금 올라왔다고 해서 임창용 선수 일본에서는 162km도 던진 적이 있고 역시 최고 무기가 그 뱀직구라고 불리는 구속은 빠르고 궤적이 변화무쌍한 그런 직구인데요. 이런 강속구를 회복했다는 것은 지금 팔꿈치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이너리그에서도 14이닝을 던져서 4실점, 1점대 방어율을 기록 중인데요. 초고속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빅리그 데뷔 소식 곧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류현진 선수가 있는 LA 다저스가 곧 시카고 컵스와 경기가 있는데요. 류현진 선수 다음 등판 역시 8월 3일에 열리는 컵스전입니다. 혹시 이때 임창용 선수가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또 한국 팬들에게 재밌는 또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창용 선수가 올해 나이가 37. 상당히 네. 투수로서는 많은 나이인데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뭔가 자기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상당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스포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경영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참 희한한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진주시의 이창희 시장이 오늘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의 등축제 중단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창희 진주시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맞죠? 네. 네. 시장이 다른 자치단체 시장이 있는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 이거 왜 하시게 됐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에는 서울시가 해마다 11월 1일부터 하는 네. 청계천 등축제가 저희 진주난강 유등축제를 모방했다고 생각해서 이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님에게 저희들이 면담 요청을 8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 직원이 직접 올라갔고 예. 그 이후에는 우편으로 진주에 있는 200개 단체가 한 14차례 걸쳐서 면담 요청을 했고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내용 증명으로 네. 이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 시장님이 소식이 없고 면담을 안 해줬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직접 몸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제가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SNS상에서 아주 강력한 아주 파워 트위터리언인데 만나는 자체 네. 이거를 꺼려하신다고요? 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8개월 동안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안 만나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늘도 제가 면담 신청을 9시 조금 넘어서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만나주셨어요.
예.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주 남강 유등축제 이것을 서울시가 모방했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근거가 있나요? 예. 그것은 저희들은 이게 1592년 임진왜란 때부터 기원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진유성에 갇힌 병사들이 등 밖에 있는 병사나 가족하고 통신수단으로 이 유등을 썼습니다. 그것을 1949년 진주가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예술제인 개천예술제를 시행을 했는데요. 그때 개천예술제 여러 개 프로그램 중에서 유등띄우기라는 하나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래가 된 저희 등행사인데 그러니까 역사로 치면 거의 한 60년쯤 되는 겁니다. 64년째인데 뭐 6.25 때 뭐라고 뭐 신동 프로고스 뭐라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희 유등축제인데 서울시에서는 각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뭐 간등회, 연등회 옛날에 있었다. 뭐 이 행사는 불교 행사에서 유래가 됐다. 뭐 중국에서 있다. 이런 각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진주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갖다 대는데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 유등축제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없는 걸 새로 한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등을 가지고 진주가 유등이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창성을 가지는 것이지 등축제는 고대에서도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조 때도 있었죠. 그걸 서울시가 그리 했기 때문에 진주가 발원지가 아니라 보는 건 저희들은 수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진주시에서 또는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측에 요구하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서울시의 등축제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평나비 축제 같은 경우도 보편적입니다. 진주남강 유등축제가 보편적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발명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이 등축제란 것은. 그래서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은 한평나비 축제처럼 맨 먼저 했고 독창적으로 했고 지방에 사는 것을 다른 데서 뽐받아갖고 자꾸 하고 뺏겨서 해버리면 지방 축제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이지만은 법보다도 먼저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평나비 축제도 안 하듯이 진주남강 유등축제도 다른 데서 하지 마라. 특히 수도 서울에서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조그만 중소도시에서 애써 개발해놓은 걸 갖다가 그대로 뺏어가 본떠가지고 특허 등록이 안 되고 법적으로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이유 하나만 한다는 것은 지방 문화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서울시에서 오늘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보니까. 바로 지금 시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인데 앞서 시장님이 언급은 해 주셨습니다만요. 서울시의 등축제가 아주 오래된 거다. 뭐 불교의 영향으로 해서 아시안 전역에서 개최되고 또 전국적으로 행해온 보편적인 축제다. 등등등 이렇게 또 계속해서 반박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되죠? 그러면 뭐 불교에서 유래됐다, 서울에서 오래됐다. 그럼 서울이 먼저 했어야죠. 저희들보다 1949년보다 훨씬 먼저 서울에서 했어야죠. 그러지 않거든요. 서울은 2009년부터 한 겁니다. 2009년. 사실은 2009년부터 그 한국 방문회 기념해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4년 전부터 한 것이고 서울은 2009년부터 했는데 지금 와서 그걸 따지면 안 되죠. 서울시 주장은 2009년이 아니라 뭐 조선시대 서울 종로에서도 등축제가 매우 유명했었고 또 이제 이런 통일신라 때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신라시대 때 했고, 뭐, 이조 때도 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때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때 그것을 기념해서 1949년부터 한 것이지, 1592년 임진왜란 때부터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 통신수단을 썼던 것을 그것을 기념해서 1949년부터 저희들이
제천해수욕장에서 시행을 한 것이고 2000년부터 유등축제는 이름을 특화시킨 것이고 서울은 이전 때 했건 고려 때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9년부터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예. 서울시의 입장은 제가 지금 들어보지를 못해갖고 예. 다툼이 있는 부분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예. 서울시가 하고 진주도 하고 그러면 진주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있습니까? 타격이 있죠. 어떤 왜냐하면 거죠? 네. 예, 서울시나 맨 처음에 서울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등축제랑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 등축제, 서울 청계천 등축제 오는 사람의 70% 이상이 서울 경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바로 그 부분이다. 70% 이상이 서울 경기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보지 말라 진지에 오겠느냐. 우리 경제 효과 1년에 한 1,400 가까이 되는데 우리 추산으로. 네. 그 사람도 안 오면 우리 경제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서울에서 바꾸지 왜 진주까지 오겠냐.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먼저 했고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독창성을 가지고 예술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다.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 이야기는 사실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요. 참 예.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서울시에서는 자 그러면은 법적인 준비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 서울시에서는 법적 검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해야죠.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은 법 이전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정나비 축제라든지 보령 머드팩 축제라든지 안동 화이탈 축제 이거 다 국가 대표 축제입니다. 서울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진흙 갖다 놓고 머드팩 축제하면 됩니다. 안 한 이유가 뭐냐. 거기서 먼저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양심상. 이것은 법 이전의 양심의 문제지 법을 따질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서울에서 지금이라도 정말로 감두고 상생 방안으로 일시적으로 옛날에 월드컵 기념으로 잠시 한 해, 두 해 했고 요번에도 저희들이 3년간 한다고 해서 참았던 것이지 잠시 이벤트성을 하는 건 저희들은 말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소송은 어쩔 수 없다. 소송은 저희들이 해결되면 할 필요가 없죠. 네. 뭐 해결되는데 법으로 왜 갑니까? 끝으로요. 저희들은 네, 법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안 될 때 한다는 것이지 말로 새가 되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끝으로 서울시가 서울시 등축제 기간 중에 진주축제 홍보 구간으로 하나의 코너를 주겠다. 이런 상생 예.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나 보죠? 그거는 저희들이 옛날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희들이 그래요? 네. 예, 하고 있는 저희들 프로그램에 있는 겁니다. 그걸 서울시가 돈 따갖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 900m 중에 300m 구간 안에 지방 축제 구간이라 그래갖고 저희 진주등 갔다 오면 그걸 상생 방안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건 상생 방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일단 네. 해결 방안은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예, 예, 그거는 안 되는 게고 네. 쟤는 그렇습니다. 쟤는 요번에 1인시 한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서 8개월 동안 왜 안 만나줍니까? 만나면 우리 주장은 이렇다. 당신 주장은 어떠냐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예 안 만나주니까 오해가 싹 트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해결되는데 안 만나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꾸 알겠습니다. 가정만 보내갖고 네. 안 되는 주장만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제가 비록 시골에 일개 시장에 지나지 않지만은 아무리 격이 안 맞는 서울시장님이지만은 만나서 해결하면 될 문제를 8개월 동안 안 만나주니까 생긴 문제입니다. 네.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소통하셔야 됩니다. 예, 시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박원순 예, 서울시장도 감사합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이었습니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아,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힘인데요. 8724님입니다. 저도 해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서울 등축제를 관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유등축제가 서울시와 진주시 두 도시의 힘싸움으로 번질까 걱정되네요. 아무쪼록 하루빨리 양측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갈등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네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힘에 대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 우석군 박사와 함께하는 경제로 보는 세상 하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 역시요,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열어놓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열어놓고 있고요.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힘입니다. 네, 그리고 뉴스 정면 승부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 하는데요. 잠시 뒤에 우석근 박사와 함께하는 경제를 보는 세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뒤에 이어가죠.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자주 가고 빈력, 시원치 않고 잔뇨, 함중에 깨고 야뇨.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인 카리터. 카리터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빈뇨, 잔뇨, 야뇨, 카리터로 초기에 치료하세요. 전립선엔 카리터. 오빠 그거 알아? LTE 워프 쓰면 데이터가 2배, 오래 쓰면 올레클럽별도 2배래. 2배? Really? 2배가 돼. 2배 올라 올라. 혜택과 대상 조건 등은 홈페이지 참조. 커피는 역시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야. 근데 에메랄드 마운틴이 어디에 있는 산이지? 에메랄드 마운틴은 산이 아니라 콜롬비아 원두지 원두. 환상의 풍미 콜롬비아 원두.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 사용된 원두 중 51%가 콜롬비아산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천공항이 개항 이후에 최대 규모로 많은 분들이 출국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네. 특히 일본으로 가는 분들 많아서 그렇습니까? 올해 상반기 관광 수지가 적자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적자 규모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올 상반기 관광 수지 적자는 17억 8,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540%나 증가한 규모인데요. 한국인 관광객이 외국에 가서 쓴 돈은 84억 1천만 달러로 13%가 늘었는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이 쓴 돈은 66억 3천만 달러로 7.5%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크게 줄면서 이렇게 적자 규모가 커졌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심화된 엔저 현상 때문에 해외여행을 줄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지난해보다 26% 감소한 데 비해서 일본을 찾는 한국인은 매달 3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화 가치는 높아지고 엔화 가치는 떨어지니까 일본으로들 많이 가네요. 네. 이번에는 빚 문제,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는 문제 짚어보죠. 그 빚 독촉하는 횟수 하루 3번으로 제한되나 보죠? 네. 금융회사의 과도한 빚 독촉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습니다. 채권 추심 횟수를 각 회사가 내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규정을 하되 하루 3번은 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채권 추심 직원이 예고 없이 채무자를 방문해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방문 계획을 사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채무자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네, 가족들이 정말 놀라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번에는 여러 번 추진했다가 못한 것,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 그리고 시도하다가 못했는데 다시 또 추진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 막바지 손질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도 한번 시도됐다가 무산이 됐는데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교단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자발적 납세를 제외하고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과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법제화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가 확정되면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교인 과세를 포함해서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그런 세법 개정안이 다음 달 8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 이것도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평균 근속연수와 평균 연봉을 조사를 했습니다. 360여 개 상장사 직원의 2년간 자료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10.3년, 평균 근속연수가 10.3년이고 평균 연봉은 5,980만 원으로 6천만 원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자동차 업종이 13.8년으로 근속연수가 길었고 통신과 석유화학, 철강, 조선기계 설비 등이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으로 비교적 고용 안정성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유통과 서비스, 증권 등은 직원 근속연수가 6년에서 7년으로 짧은 편이었습니다. 공기업도 살펴봤는데요. 12개 공기업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5.4년, 연봉은 6,690만 원으로 근속연수도 연봉도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속연수는 짧은데 왜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그것도 상당히 좀 의문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매주 수요일 우석군 박사와 함께하는 경제로 바라본 세상입니다. 무려 22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사업이죠. 4대강 사업.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공사였다. 이렇게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스터 플랜이 수립됐다. 이런 문서가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낙동강 유역의 녹조 발생이 원인으로 이렇게 지적되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서 88만 원 세대의 저자시죠. 성공회대 외래 계신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함께 다시 한번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논란이 된 국책사업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 해방 이후에 특히. 새만금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그다음에 네. 방패장도 기간으로 치면은 이거보다 훨씬 오랫동안. 오래됐었죠. 자, 그럼 오랫동안 국책사업, 정책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4대강 사업은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볼 때 어떤 점들이 더 좀 문제가 되고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일단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한번 성공이든 실패든 끝나면은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정상적인 사업인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비 올 때마다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만들 때도 문제지만 유지 과정에서도 지금 돈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앞서 설명해 주신 방사능 물질 폐기장, 방패장이라고 하죠. 그 부분하고 이제 새만금 사업에 비해서는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네, 그 계속 시설물을 보수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새만금 같은 경우에 방조제를 계속 쌓아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후에 추가 사업을 하니까 뭔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보호가 계속해서 유지 보수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자전거 도로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놨잖아요. 범람할 때마다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지속 가능성이라고 볼 때는 좀 특수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투입 대비 효과로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요. 이제 수질에 관한 문제 또 뭐 저수, 홍수방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경제학적인 효과. 처음에 예. 대운하로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대운하 때는 그 민자 사업으로 해서 정부 돈을 안 쓰고 민간인이 들어오게 하겠다고 한 건데 예. 4대강을 바뀌면서 정부 돈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일단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겠죠. 22조 원은 22조 원? 원래는 안 쓰기로 했던 돈인데 네.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민자를 유치하기로 했던 돈을 결국 혈수로 들어갔으니까 그 자체가. 네. 그리고도 이제 그 뒤에 수자항공사나 이런 데가 재정상 문제가 생겨서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수변 개발 사업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의 부실화 같은 것도 이게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겠죠. 22조 원이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제됐던 반값 등록금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도 남았다 이런 뭐 아마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 다 풀겠죠. 풀었었는데 왜 여기다가 쏟아부었냐 이런 지적을 전 이명박 정권이 계속해서 이제 받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드러나는 거는 네.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절차상의 하자. 경제성 네. 평가는 여러 해로 치더라도 그러니까 좀 결탁도 있었던 거고 지금 덤핑으로 들어가서 소위 턴키 방식이라고 하는 다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가니까 담합도 있었고요. 네. 절차상의 문제나 아니면 비효율성 같은 것들을 결국은 한 번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 건지 그 일단 과정에서는 지금 사실 해법이 없는 셈이죠. 현재 보면은 낙동강 유역이 이제 녹조 현상이 심하고 지난해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물론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홍수 이번에 비 많이 왔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물론 환경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딱히 이쪽 손을 확 들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은 논란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홍수 얘기는 좀 갖다 붙인 얘기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실제 홍수가 나는 구간하고 이쪽 구간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상류 쪽에 정비해야 될 곳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농업용수 같은 거로 좀 쓴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농업지역은 줄어들었고 이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를 할 수는 없죠. 네. 특히 이제 영산강 쪽에서 크게 되는 문제인데 그쪽은 사업 목표가 용수 확보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농업용수 쓰긴 좀 어려우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효과들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관광 효과에 대한 것도 좀 제가 보기엔 과도하게 계산됐던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뭐 관광 효과가 많지도 않거든요. 잘 안 가죠, 사람들이. 네. 고건 전 국무총리가 회고록을 계속 한 조간신문에 연재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이제 그 대운하를 할 경우에 별로 사업성이 없는 게 이 하역하지 않겠습니까? 기타 등등 비용에 대한 계산들을 제대로 갖고 하지 않았더라. 근데 이런 등등등 꼬치꼬치 지적을 한 회고록이 있더라고요. 그 회고록은 잘 못 봤는데 네네. 제가 예전에 현대건설에 일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대운하 사업권이 제 책상에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수지가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하지 말라고 의견 그렇게 해서 보냈죠. 네. 자, 한강 대운하라는 부분들이 결국 사업성이 좀 부족한데 결국은 이명박 정권에서 했죠. 네. 강행을 했고. 네. 근데 남은 거는 임기 내에 다 마무리는 져서 끝난 걸로 돼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유지 관리비에 대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또 환경 문제. 그래서 오히려 보를 없애라 이렇게 주장하는 환경단체들도 많아요. 아니, 실제로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운하로 사용할 게 아니면은 보를 꼭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하가 되려면 배가 가기 위해서 일정한 깊이 6m라고 이제 계산을 한 건데 그걸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크게 건드리지 않더라도 일단 보를 없애는 정도는 기술적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의사결정을 내릴 사회적 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 절차. 사회적 절차 흔히들 뭐 헌법에 국민투표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 국민투표가 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발의를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의권이라고 그러는데 국민투표에 붙이는 그 권리가 우리는 대통령한테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헌법 72조인가요? 네. 뭐 대통령은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찾아놨어요.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 해석이 참 어려운데요. 네. 기타면은 뭐든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국가 안위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학자들은 기타 플러스 국가 안위라는 거예요. 기타 플러스 국가 안위. 예. 이거는 뭐 전쟁 정도 되는 거라야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걸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논란이었거든요. 한미 FTA 때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예. 정부에서 해석한 거는 FTA는 국가 안위와는 상관이 없다. 네. 그 4대강 같은 경우도 이게 국가 안위에 홍수 나면서도 네. 물 받아나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독점적으로 대통령이 북한이 그 평화의 댐 관련해서 물 받아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죠. 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예. 그래서 그게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부의할 수 있다는 것 예. 그리고 국가 안위라는 그 두 조항이 해석이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자, 이게 보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세종시 때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었죠. 네, 그때도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는 예.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추진을 했었죠. 예. 근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이게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국가 안위가 무너지느냐. 네. 그랬더니 관습 헌법이 있었다라는 판결이 난 거 아니에요. 관습적으로 이거는 서울은 수도다. 네. 과거. 네. 그러니까 유럽 같으면은 이 정도 국가적 관심사이고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어 있는 것들은 국민투표를 에 붙여서 그럼 한번 의견을 몰아보자.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농업에 돈을 지원할 건가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은 계속 적자이지만 누군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로 보면은 할 만한 사안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개헌을 하자고 할 수는 없고요. 좀 너무 과도하죠. 그건. 네. 그런 면이 좀 있죠. 국민투표하면 그 비용이 이제 뭐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뭐 수백억 원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데. 근데 이제 4대강은 워낙 들어가는 돈이 크니까. 덩치가 유지관리비가 이제 조 단위니까 그 수백억 원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아주 저렴한 흔히들 뭐 껌값이라는 정도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이거를 정부에서 만약 풀 생각이 있으면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봐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새만금 때는 총리실에 설치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부분 개발을 하자라고 나왔었는데 뭐 결국은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지금 이건 또 보면은 정부 내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감사 비슷한 걸 하는 것이 기관이 이제 구성돼 있죠. 그 감사까지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드러나는데. 네. 어떻게 할지. 그러면 다음 절차는 뭐냐가 네. 지금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뭐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 정권이 교체가 됐으면은 예. 이거는 대선 과정에서 공약이 붙은 거다 서로. 그래서 이걸 국민이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느끼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제 국정조사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갈 문제인지 정말 경제학적인 문제 또는 지역 환경적인 문제.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조사를 해서 누군가 잘못된 거를 찾아내서 네. 혼내줄 수는 있는데 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국정조사에서 나오지가 않죠. 자, 증인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은 계속해서 이 4대강 사업의 이제 최고 결정권자인 전직 대통령도 나와야 된다. 이제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와서 괴롭게는 해줄 수 있는데 예. 문제를 그 국정조사에서 이거는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그거는 안 나오잖아요. 보를 다시 없애고 해서 원상치로 원위치시킨다. 그것도 기술적으로는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투입된 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건 이제 일종 매몰 비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매몰 비용. 앞으로 올 돈이 더 크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폭발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건 또 바다가 아니거든요. 상에서 그렇죠. 폭발시키면은 네. 밑에는 어떻게 될 거냐. 아,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그냥 일거에 딱 폭발시켜서 생태계가 더 스스로 복원하게 하자가 어려운 거예요. 상류 쪽에 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평가 같은 걸 해보면서 사실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단계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역시 단계적으로 처리한 부분과 관리에 따라서 지역별로 여기는 놔두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건 뭐 지역 자치단체별로 주민투표를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이제 말씀하신 그 주민투표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이상한 게 국민투표는 안 되게 돼 있는데 주민투표는 또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게 투표율이 낮아서 그런가? 개헌을 하기가 어려서 그런 거예요. 아, 개헌. 네. 국민투표를 헌법에 규정하는 걸 바꾸기 위해서는 네.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은 힘들고요.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은 이미 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경우는 주민투표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보호가 있는 관련된 사람들이 투표를 하거나 그럼 낙동강 유역부터 먼저 네, 아니면 수계 중심으로 해서 예. 뭐 한강 쪽하고 낙동강 쪽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자치 개념을 활용해서 그쪽 사람들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또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투표 같은 걸 조금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 박사님은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 네. 아니면 이거를 맞거나 틀리거나 논란을 끝낼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논란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를 풀려면은 대책을 갖고 이제 추진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게 되겠죠. 그 지역에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본인들이 원한 거니까 그러면 좋은데 그 대신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지원하진 않고 그쪽 예산을 가지고선 정비해 가면서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정도면은 서로 합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단체 돈 없다고 난리인데 지금 무상보육, 무상교육에다가 여기까지 돈을 투입하라 그러면 자치단체장들이 이게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까지 그럼 겹쳐갖고. 철거하든지. 네. 네. 근데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주니까 어쨌든 돈이 온다고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종합적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서울 시민은 이런 주민투표에 참가할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히죠. 어떻게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에 따라서 다른 건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돈이 들어가는데 네. 그 돈이 들어가는 상당 부분이 서울 시민들이 내고 있잖아요.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팔당이나 이쪽 수계는 서울시 시민들의 물사용 부담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수질 개선에.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내는데 권한은 없는 것이냐. 이게 아주 철학적인 문제죠. 네. 우 박사님은 결국은 해결을 위해선 투표를 하는 게 좋겠다. 투표 네. 과정에서 또 논란을 많이 서로 해보면서 사회적 네. 합의점을 찾고 그러면 그게 정답일 것 같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석훈 박사였습니다. 매주 경제를 바라본 세상에서 방송되는 내용은요. 팟캐스트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U+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힘이었는데요. 7456님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새로운 달 8월이 시작되네요. 하지만 8월과 함께 올 폭염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힘이 빠지는데요.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30일 수요일 마지막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